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국어로 연애가 있고요. 연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편집할 때 여기에 글씨를 한번 띄워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 연애는 아이를 말하거든요. 애가 아이. 그래서 그 연애는 남자 여자가 서로 뭐 좋아하고 사귀고 이러는 거를 연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예, 예는 이응에다가 여에다가 일자 이렇게 그려서 예라고 하는데, 그 연예는 그 예자가 예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 프로그램은 뭐 지락실 같은 거를 연예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이거 한국 사람도 발음하는 게 조금 뭐랄까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냥 지락실은 연예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해도 알아서 연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연애 프로그램은 그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뭐 만나고 사귀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 한국에는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많아진 이유가,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뭐 선진국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령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중에 하나는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난 외국어로 듣기엔 어려워, 이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뭐 적당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얘기는 됐고 한국만 얘기를 하자면요,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고령화 된다라는 얘기는 나이대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어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점점 오래오래 나이 들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고는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고령에서 령은 그 나이를 얘기해요. 연령, 뭐 이런 나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령화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높아졌다. 그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너무 어렵게 가지 않기로 해놓고 또 좀 어려워졌죠. 어쨌든 그런데 그 아이만 조금 낳는 게 아니라 결혼도 전보다 좀 덜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하고 또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연애도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도 전보다 좀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연애하기보다는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많이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인기를
그런 어떤 형태의 예능이 인기를 끌면 다른 예능에서 막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 얘가 인기 얻게 됐어. 근데 그게 연애 프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연애 프로만 나오는 거예요. 또 살짝 말이 빨라진 것 같아서 좀 더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국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한 20, 30대 한테 인기가 높은 연애 프로그램은 솔로지옥, 환승연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도 기억이 잘 안 났는데 하트 페어링 말고 뭐였죠? 원래? 하트 시그널인가?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트 시그널? 맞네. 하트 시그널이 있네. 네, 이거였어요. 하트 시그널이었구나. 아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 30대에 조금 젊은 어린 사람들한테 좀 더 인기가 있는 거는 솔로지옥,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상한테 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예요. 근데 나는 솔로는요, 나는 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계속된다 라는 나는 솔로의 자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은 계속된다는 줄여서 사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솔로의 뭐라 그러지? 동생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에요. 여튼 간에 그랬고, 그 다음에 하트 시그널이 요즘은 안 하고 이것도 자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트 페어링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트 페어링을 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못 봤어요. 근데 인기가 이것도 좀 있나 봐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예전에 하트 시그널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또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환승연애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환승이라는 뜻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서울을 관광한다고 하시면요. 관광. 그러니까 서울을 여행한다고 하시면요. 서울에는 환승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네, 환승이라는 뜻이 뭐냐면 갈아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2번 버스를 타고 또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 30분인가? 제가 하도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잘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30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스에서 이 버스로 갈아타는 거 그거를 한자를 사용해서 환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버스만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지하철도 다 돼요. 어찌됐든 대중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교통 수단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하철, 버스 같은 거를 다 합쳐서 대중교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하철에서 버스나 버스에서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을 갈아타는 거를 환승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애 프로그램 이름이 환승연애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는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환승연애를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 난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파파고 번역기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환승연애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어떤 단어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영어로 뭐라 나왔냐면 transfer relationship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관계를 갈아탄다 뭐 그런 뜻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연애는 남녀 사이에 사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남녀 사이에 사귀는 거를 갈아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A라는 남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A라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보통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돼서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환승연애라고 하면 A를 사귀는 상태에서 헤어지지 않고 B를 바로 사귀는 거?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A라는 사람을 사귀는 상태에서 B를 동시에 사겨.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양다리 걸쳤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양쪽이잖아요. 근데 다리를 하나씩 뭐 걸쳤다. 그러니까 다리를 걸쳤다라는 말은 관계를 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든 뭐 애인 관계든 그냥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을 한 달이 걸쳐서 알게 된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녀 사이에만 다리를 걸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한 달이 걸쳐서 아는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남녀 사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아는 사람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 달이 걸치는 건데, 두 명의 남자를 제가 동시에 사귀잖아요. 제가 얘랑도 사귀고 제가 얘랑도 사겨 동시에. 그러면 이거는 양다리 걸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지럽죠? 그런데 환승이라는 거는 갈아탔다는 거니까 얘랑 사귀고 헤어지고 바로 얘를 사귀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얘랑 사귀고 좀 있다가 얘를 사귀면 환승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얘를 사귀고 헤어지자마자 얘를 사귀었어? 그러면 환승연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었어? 이거가 오늘 헤어졌어? 오늘 바로 얘를 사겨? 그러면 환승연애. 근데 뭐 오늘 헤어졌어? 그리고 뭐 이틀 후에 얘를 만났어? 그래도 환승연애. 그 다음에 뭐 얘를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얘랑 오늘 오전에 헤어지자 하고 얘를 오후에 사귀기로 했어. 이래도 환승연애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오후부터 좋아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사귀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 제가 얘한테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었어. 어떤 뭐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랑 헤어지고 바로 얘를 사귄 걸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아예 없는데 야 지금 갑자기 사귀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사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서 얘랑 헤어지자 하고 바로 얘한테 사귄다. 이런 거를 환승연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승연애는 좋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환승연애 하면 되게 막 뭐라고 하죠. 보통은 뭐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양다리 걸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누구를 사귄 건 아니잖아. 나는 얘랑 헤어지고 바로 얘를 만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환승연애가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얘를 사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헤어졌어. 근데 내일 얘랑 사겨? 그러면 얘랑 어떤 마음을 주고 받았잖아. 그러니까 환승연애는 나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것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또 조금 빨라진 것 같아서 또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떻냐고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환승연애는 B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승연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저도 안 하고 상대방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환승연애라는 거는 나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한 거랑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환승연애가 좀 다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사귀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갈아타는 거. 그거를 환승연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승연애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바로 사귀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들이 환승연애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기도 하고, 좀 자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말이 많을 거죠. 이렇게 저도 지금 설명할 때 애매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환승연애가 뭐가 나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환승연애는 무조건 나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을 이슈가 되게끔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제 막 헤어진 사람을 다른 사람 만나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헤어진 지 뭐 몇 달 됐어. 아니면 몇 년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랑 사귀었었어. 근데 헤어졌어요. 그럼 그 둘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이 있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좀 됐어요. 그 사람들을 출연시키고.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X죠. X-보이프렌드, X-걸프렌드,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들을 이젠 헤어진 사이, 옛날에 커플이었던 남녀 몇 쌍을 불러 모아서 한 공간에서, 한 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 정서로는 굉장히 맞지 않아요. 대다수는 나는 저기 절대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더 모든 거에 있어서 개방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에 고등학생한테 저 환승연애 당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환승연애 당했어요. 나쁜 새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승연애를 오케이 하는 건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승연애 당하면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승연애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건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갈아타는 거, 이게 환승연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뭐 이렇게 좀 기간이 된 사람들을 모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애가 있고 저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좋아하고 만나고 이거를
내가 X인 입장에서 지켜본다?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저기는 못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 같은 학교에서 남녀가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는, 뭐 그게 콩글리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도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 즉 콩글리시인지 모르겠는데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CC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다른 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같은 전공, 같은 과 내에서 CC로 사귀었었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헤어졌어.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남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로 갈아탄 건 아닌데 어떤 남자가 좋아져서 다시 이렇게 둘이 사귀게 되잖아요. 저랑 이 남자랑. 그러면은 이 남자가 저랑 이 남자를 보기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 싫어하는 편인데, 물론 나 상관없어. 헤어졌는데 뭐 어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치만 많은 사람들은 나 좀 보기 껄끄러워.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학교 내에서 사귄 게 아니라 다른 학교애랑 사귀었었더라면 그 다른 학교애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한들, 헤어진 다음에 만난다 한들 이 다른 학교에는 학교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다른 학교니까. 이런 경우는 좀 낫죠. 그래서 같은 학교 내에서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이 자기 옛 애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 때 또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또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기가 껄끄럽다 하니까 CC 같은 경우에 사귈 때는 좋지만 헤어지고 나면은 서로 보기가 힘들다. 서로 상대방의 새로운 연인을 보기가 힘들다. 보통 이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교거나 예를 들어 회사도 다른 회사거나 안 봐.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을 볼 일이 없어.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볼 일이 없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나마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은 굳이 X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 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 알아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게 만들어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말이 돼?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재밌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X를 보면서 힘들어 한다던가 그런 걸 보면서 재밌어 하는 거죠. 그래서 환승연애가 처음에는 저 X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연애를 한다고? 그게 되게 기가 막히다. 약간 이래서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관심 있게 사람들이 다 봤고, 보다 보니까 응원하는 커플도 생기고, 그 다음 서로 이제 나는 얘랑 헤어지고 얘는 얘랑 헤어져서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랑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응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인기가 높았던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아까 영상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 오늘 연달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인데 뭐 여러분한테는 얼마 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맘 같아선 많이 찍고 그냥 많이 빨리 올리고 싶긴 한데 여튼 앞에 영상들에 비해서 제가 지금 좀 말이 또 빨라진 것 같아서 다시 또 릴렉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환승연애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약간 뭐랄까 환승연애나
하트 시그널보다 좀 더, 복장에서도 노출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로지옥이 그거 맞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겹치면 둘이 같이 천국도에 간다, 뭐 천국에 간다 해가지고 좋은 숙소에 가서 같이 자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숙소에서 같이 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그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는 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대다수는. 물론 한국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에 있어서 오픈돼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 같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건 좀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지옥은 좀 선정적이다, 요런 인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옷차림도 노출이 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천국도에 같이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자는 출연진도 있었지만 다른 침대를 쓴다 해도 어떻게 며칠 안 된 사이인데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있어? 아무리 카메라가 있었다고 해도 같은 방 쓰는 건, 남녀가 같은 방 쓰는 건 좀 그럴 것 같아,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외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안 가봐서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의 도미토리? 그런 데는,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 그런 데는 한 방에 남녀 구분 없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2층 침대 이런 거에 다 각자 이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숙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숙소에서 이제 있으면 유럽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특히 같은 여자끼리, 그걸 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여자, 같은 남자, 그러니까 성이 같다 해서 동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성끼리, 여자끼리만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상황에서 여자들이 그냥 옷도 막 갈아입고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고. 근데 저는 그런 데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행을 할 때 저도 호스텔에 며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호텔에서 지내긴 했는데, 그 호스텔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여자들만 있는 방을 썼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굳이 여자들만 쓰는 방을 선택했던 거죠.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유럽 여성들이.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 여자들만 쓰는 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남녀가 모르는 사이에 남녀가 같이 방을 쓰는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가면 이제 좀 저렴한 유스 호스텔 같은 데 가면 도미토리 그런데 남녀 혼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이 달라도 이성 간에도 같이 한 공간을 써야 한다라는 게 거기만의 룰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모르는 이성이랑 같이 방을 쓰는 건 그건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지옥에서 모르는 사이의 남자랑, 물론 거기서 며칠 같이 지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좀 호감이 간다, 좋아진다,
좋아지는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같이 방을 쓰는다? 그거 조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솔로지옥도 그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또 그 안에서 물론 재미가 있었으니까 또 인기가 많았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솔로지옥도 인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솔로지옥은 다 비주얼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막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숙소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막 그러니까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랑은 또 별개로 나는 솔로라는 이제 이것도 연애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 나는 솔로는 약간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지옥,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같은 것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약간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좀 더 높고 진짜로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런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런 일반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초반에 실제로 여기에 나와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초반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뭐 그래서 꼭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뭐 그냥 적당히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꼭 결혼할 사람을 막 찾기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앞에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는 솔로가 인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자매 프로그램 같은 게 사랑은 계속된다 여서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여서 줄여서 낫솔사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낫솔사계에는 나는 솔로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또 나오고 싶은 사람, 뭐 이슈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또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지고 볶는 여행? 그래서 줄여서 지복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솔로에 나왔던 출연진들 중에서 서로 뭔가 있었던,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이거 콩글리시 같은데 something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커플끼리 여행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지고 볶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한국 요리 방송이나 먹방, 먹는 방송, 그런 거 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는데, 지지고는 불에 지지다?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있잖아요. 여기 불이 막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뭐 갖다 대? 그런 걸 약간 지진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 지진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볶는 거는 후라이팬이 이렇게 있으면, 불 위에 후라이팬이 있으면 막 볶아요. 이렇게 막 기름 두르고 막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볶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설명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맞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지고 볶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막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뭔가
요리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지고 볶는 여행, 뒤에 여행이 붙으면 이 지지고 볶는다는 게 약간 관용어구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요리할 때 말하는 지진다, 볶는다, 지지다, 그리고 볶는다. 그래서 지지고 볶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용구로 쓰이면, 뭔가 달달 볶는다? 괴롭힌다? 별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한국 사람들은 지지고 볶는다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지지고 볶는다의 뜻은, 이런 말이 있대요. 관용구로는 사람을 들볶아서 몹시 부대끼게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막 볶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지고 막 볶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들들 볶아. 그러니까 사람을 막 힘들게 해. 부대끼게 해. 그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너 왜 이렇게 나를 지지고 볶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 왜 힘들게 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다는 힘들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여행, 지복행. 지지고 볶는 여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들볶아서 몹시 부대끼게 한다. 부대끼게 한다는 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나왔던 뭔가 썸씽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나와서 서로를 막 의도하지 않는 거죠. 의도치 않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행,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지지고 볶는 여행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걸 왜 얘기했냐? 이 연애 프로그램도 한국어 배울 때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솔로지옥이나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다 이런 거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떤 말투로 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상이랑 너무 다른 그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 드라마긴 한데,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상속자들 본 적 있으세요? 그 상속자들에서 그 남자 주인공 이민호 그 배우님이, 그 배우분이 박신혜 그 여배우님한테 나 너 좋아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일상생활에서 절대 안 쓰는 말이에요. 그거 그냥 그 작가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도 이 드라마를 되게 뭔가 로맨틱하게 하려고 그런 그런 대사를 쓰신 거겠죠. 일상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오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작가님에 의해서 창조된 대사예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하냐? 그러니까 혹시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혹시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나하고 너가 바뀐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나, 너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니 내 마음은 내가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알지 근데 이 내 마음을 내가 너를 좋아하나? 이런 마음을 너한테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자기가 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너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너도 느껴? 라는 것도 물을 겸 나 너 좋아한다. 이거를 고백하는 일종의 고백 겸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상 대화에서는 나, 너 좋아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냐? 이렇게 묻지 않죠. 제 마음인데 그걸 상대방한테 안 묻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한국어긴 한데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연애 프로그램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국어를 배우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같은 작가님이실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검색해 볼게요. 파리의 연인. 이거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상속자들 작가님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가 어디에 나오지? 파리의 연인. 김은숙님 맞네요. 그러면은 김은숙님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 김은숙 작가님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더 글로리 있죠? 그거 보신 분 많죠? 더 글로리, 도깨비,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그 다음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 뭐 이런 거, 그 다음 프라하의 연인, 파리의 연인 이런 거 드라마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분, 한 분. 김은숙 작가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상속자들에서도 나 너 좋아하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파리의 연인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아시나요? 이거 보신 분들 되게 그러니까 그 파리의 연인에서 주인공 남자 완전 주인공 말고 그 다음 주인공 남자가 있어요. 이동건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주인공 여자한테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 안이 뭐예요? 마음. 내 마음 안에 너 있다. 그거를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이것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겁나 엄청 막 오글오글 오글오글 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좀 막 부끄러워.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 부끄러워서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 것 같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잘 안 해요. 사귀는 사이에서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작가님이 그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쓴 다음부터 이게 유명해져서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장난처럼 하지 이걸 진지하게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남자도 여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드라마에서는 그 리얼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더 멋있게 보이고 막 더 막 로맨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작가님들이 뭔가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이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진짜 한국인들이 실제로 좋아할 때 쓰는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한국인들의 연애하는 그런 문화나 그 말투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지옥은 좀 그 한국 문화로 따지면 조금 좀 그건 아니지 않아? 약간 요런 거고 너무 선정적이고 같이 방 쓰는 거 조금 그렇지. 아이고 좀 그렇지.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환승연애 같은 경우는 저거 프로그램이니까 보지 실제로는 내 X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를 내가 보라고? 굳이? 말도 안 돼. 난 저런데 절대 못 나가지. 이게 대다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영상들에서 드라마나 예능,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저도 그 외국 드라마나 외국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저 나라 사람들은 저게 자연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들었었어요. 저 근데 지금 바로 말한 건 좀 천천히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또 말하다 보면은 자꾸 막 빨리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고를 쓰면 원고를 보고 읽으니까 좀 일정한 속도로 읽게 되는데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생각이 막 빠르면 막 빨리 말하게 되고 좀 생각하면서 말하게 될 때는 좀 천천히 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좀 빨리 말해서 내가 알아듣는 속도보다 좀 빠른 듯한 건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 거 먼저 듣다 보면 잘 안 들리는 거 2번, 3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 더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것만 듣고 그러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라마나 예능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보지만 외국 것도 보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외국 거 볼 때 아니 저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드라마나 영화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야? 라는 게 궁금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 컨텐츠를 보면서 진짜 저러나? 그런 거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국에서는 대다수는 이렇다. 솔직히 이거는 뭐 저렇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한국 사람은 저렇습니까? 뭐, 한국 여자들은 이러나? 아니면 한국 남자들은 저러나? 아니면 이게 드라마라서 그런가? 뭐 아니면 한국에서는 저게 일상적인가? 뭐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것들은 바로 댓글에 대댓글로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듣는 걸로도, 그러니까 듣기에도 이게 충분히 긴 영상이어서 정말 제가 영상을 계속 많이 쌓아서,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한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리면 여러분들 한국어 듣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드라마나 예능에서와 달리 실제로는 이렇다. 아니면 드라마에서처럼 실제로도 그렇다. 뭐 이런 것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실제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TV나 유튜브 같은데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랑 그 기안장 나오는 거
그거 이름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 이름이 대환장 기한장이었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지금 보면 기한장, 장이 무슨 말인지, 대환장은 무슨 말인지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영상이라고 하면 좀 그러려나? 제가 지금 영상을 연달아 찍고 있는데 제가 아마 다른 날짜로 다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까가 아니고 그냥 뭐 전의 영상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의 영상에서 제가 외국 프로그램도 뭐 몇 가지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라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드라마나 그 방송, 그 영화들이 어땠다. 이거는 뭐 이러냐.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뭐 그런 거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한국어를 천천히 길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제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뭘 궁금해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나중에 구독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질문이 뭐 막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때 뭐 얘기해보고요. 지금은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없을 거고 저에 대한 얘기보다 이렇게 한국 컨텐츠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저는 무조건 한국 좋다 그런 얘기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작부터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아까가 아니고 이제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한 대로 자막을 수정해서 막 그것까지 올리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다 메모는 해놨었어요. 핸드폰에 막 메모해놓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지 했던 것들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은 당분간은 그냥 좀 포기하고 이렇게 한국어 많이 들을 수 있게 길게 자주 올려볼게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고 제가 그런 거 중에 생각한 거 하나가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이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약한지 아니면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나라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한국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나쁜 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또 너무 빨랐죠?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달아 많이 찍었더니 말하는 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 조절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좋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힘든지, 뭐 그런 것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찍고 올리는 것까진 재밌는데 자막 수정하는 건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익숙해질 때 자막도 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많이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많이 이렇게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영상도 굉장히 긴데 근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커트머리, 이게 뭐 커트머리 같나요? 웃긴데. 뭐 어차피 화면 안 보실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앞으로도요 이렇게 원고를 막 써가지고 되게 그 원고 막 문장 막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오늘 뭐를 하겠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다 정도로만 적어 놓고 자연스럽게 수다 떨듯이, 그냥 한국인들끼리 수다 떨듯이, 근데 좀 천천히 얘기하는 정도로 앞으로 길게, 영상 길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안 올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혼자 떠들긴 하지만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얘기하는 것 같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해볼게요. 안녕. 폭삭 수가수다랑 소가수다랑 기안장 그리고 외국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안녕.